네, 2월 1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합당 문제 결론을 낼까요? 관련해서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전략통으로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진성준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네. 지냅니다. 당이 매우 신선스러워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로 4주차예요. 합당 문제가 시작된 지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합당합시다라고 제안하고 4주차를 시작한 화요일인데요. 지난 4주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합당 찬반에 얽힌 언사들이 너무 거칠고 너무 격해서 당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칠게,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하면서 분열적 언어를 쓰면서 서로 갈등한다고 보세요? 글쎄 주로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이 뭐 정도를 보자면 훨씬 더 거친 언사들을 내놓았는데 네,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캐릭터도 작동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모종의 이 당의 어떤 질서, 네, 어떤 체계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당을 하게 되면 네. 뭐 그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들 뭐 이런 것들도 작동한 탓이 아닌가 뭐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근데 사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당이고요. 그리고 뭐 지난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건너온 동지적 관계이기도 하고 또 총선에서는 지민비조로 활동을 함께 해서 시너지를 냈었고 대선에서는 아예 후보도 조국혁신당은 내지 않고 그 점퍼를 민주당 점퍼를 입고 같이 뛰었던 관계인데 그 어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찬반이 엇갈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큰 틀에서 좋은 거 아니야 이랬다가 완전히 비판을 이제 과정과 절차의 문제 일단은 그 문제는 뛰어넘는 수준의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뭐 글쎄 그분들의 계산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의 당내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것 아니겠어요? 네, 뭐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고 생각되면 네, 그런 질서에서의 뭐 자신의 포지션 또 정치적인 역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전망 예, 이런 것에 대한 재구성들이 이루어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어, 뭐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 내심의 문제까지 뭐 겉으로 드러나서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내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 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네, 뭐 논쟁을 하더라도 해야지. 자꾸 당신의 속내가 무엇이냐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속내는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면 뭐 찬반 어느 쪽에 서든지 간에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그간의 당내에서 논의되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테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당의 최고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 어떤 의사결정 없이 네.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대표해서 상대 당에게 합당을 제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당내 네. 의견 수렴도 없이 제안했느냐 예.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작동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억측들은 이렇다 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그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인 SNS를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민주당의 뭐 권력투쟁, 정치투쟁의 조국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비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흡사 지금 벌어지는 양상이 무슨 그 포스트 이재명을 둘러싸고 권력 갈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뭐 기성 언론들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요. 아니, 그게 본질이 다-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다 억측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억측이다. 지금은 저희 당은 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네. 정청래 당 대표가 이를테면 당의 중심이고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예. 그게 어떻게 정청래 당이 됩니까? 지도력을 반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도력 반분. 예. 그런데 그게 이재명의 당에서 정청래의 당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무슨 차기 대권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아니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차이긴 하지만 1년도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8개월. 예. 예.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4년도 더 넘게 남은 예. 상황에서 예. 무슨 차기 대권 운운합니까? 그것도 그냥 억지스러운 얘기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 그런 물론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난데없고 뜬금없는 제안이라 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고심은 있겠지만 네. 그 견강부여식으로 자꾸 그렇게 끌어붙일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인신공격이나 정치적 공격으로 자꾸 네. 비화되는 거고 예. 그 때문에 감정의 앙금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말씀 그대로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손익을 네. 냉정하게 따져보려고 접근해야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민주당 굉장히 오래 출입한 출입 기자로서 민주당의 일처리가 이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일단 데이터 분석하고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내부 논의를 붙이고 그 내부 논의를 통해서 단위별로 의사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의사를 가지고 뭐 일부는 언론에 간혹 던져서 간도 보기도 하고 뭐 그게 합리성이 결여됐다 싶으면 얼른 접고 뭐 이렇게 그동안 일하는 걸 저는 늘 봐왔는데 이게 아무 내부 논의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그 민주당 내부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던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 논의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할 때도 그랬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사실상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고위당정청 회의 때도 약간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의원님들 사이에선 좀 어떤 판단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안이 되었더라면 네. 훨씬 좋았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로까지 이렇게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죠. 네. 그런 절차상의 문제, 과정상의 문제는 굉장히 성급했고 또 굉장히 거칠었다라고 네. 하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정청래 리더십의 한계다라고 볼 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테면 크게 다르지 않은 정당이고 네. 같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에도 있고 예. 조국혁신당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 뭐 언젠가는 두 당이 합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관측이고 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도 평소 지론 이렇게 예. 네 글자로 정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도 예. 큰 문제 의식 없이 이를테면 제안해도 뭐 언젠가 될 얘기가 이제 꺼내져 왔다. 무리 없이 지방선거를 추진될 앞두고 거다. 뭐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억지스러운 통합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그야말로 선거상의 실익이 있느냐 네. 또는 선거상의 손실이 있느냐를 예.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은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양당의 지지층이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선거 때 두 개의 선택지로 나누어져 있으면 뭐 표가 갈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네. 그러니 두 당이 합치면 예. 선택지가 단일해지니까 예. 산술적인 통합 예. 또 그에 따른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좀 한꺼풀만 더 벗기고 들어가 보면 네네. 양당의 핵심 지지층들 가운데는 오히려 자기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예. 너무 급진적이라거나 뭐 이런 평가가 있는 온건한 이른바 중도 유권자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또 청년층들 같은 데서는 조국 대표의 과거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네. 흔쾌하지 않은 지점도 여전히 있는 있기 거죠.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앞서 기대했던 산술적 통합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회의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비교 판단해보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이 결여되었던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의 문제를 그냥 너무 감성적으로 쉽게 판단한 과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걸 좀 실제로 과거에 민주당이 일하던 방식으로 좀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아니 비교 그렇다기보다 검토해서 그런 판단은 네. 뭐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죠. 다 예상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합리적인 추론의 네네, 문제이고. 네. 그러니까 정밀하게 무슨 뭐 표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정청래 대표가 조금 간과한 것은 당내의 광범위한 어떤 의사소통은 아닐지 몰라도 네. 당의 의사를 일반적으로 대표한다고 하는 최고 지도부, 예. 최고위원회와는 예. 이런 제안에 대해서 상의해 봤어야 됐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 보니까 왜 상의를 안 했냐. 보안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하는 중에 벌써 기사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떠드는 순간 이제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극비에 추진을 한 거다라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뭐 그게 늘 문제였죠. 네. 근데 이제 정체는 비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일 수 있다고 감안하면서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러면 그렇게 비공개리에 딱 감추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제안해야만 할 사안인가? 이 사안이 예. 예. 뭐 어느 단위에선가 그런 얘기들이 나가고 그런 게 검토된다더라, 논의되고 있다더라라고 예. 하는 얘기가 예. 흘러나간들 그게 뭐 그렇게 큰 그게 문제인가? 큰 문제일까 싶습니다. 예. 그냥 전격성에 의한 이를테면 효과는 당일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렇게 그 전격적 효과를 그렇죠. 노렸어야 될 일인가? 왜냐하면 예. 물밑에서 양당이 합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들을 다 해서 완전히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합당하기로 했다라고 네. 딱 발표하면 모르겠는데 예. 이것은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제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제안이 왜 당을 향해서 이거 추진해 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예, 내부가 상대당에다 했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반 의사로 되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죠.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예. 뭐 그 문제제기도 나름의 일리가 있는 거지만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문제가 그렇게 물밑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 NBS 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합당보다는 좀 그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이제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좀 우세한 가운데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의총에서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매듭지어질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 뭐 섣부르게 뭐 전망하고 예단할 수야 없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제안의 전격성 때문에 네.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런 합당 제안의 속내가 무엇이냐라는 내심의 문제로 자꾸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 억측들이 막 작동하면서 네.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기에 정리해야 된다라고 정리. 하는 것이 당의 중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해 가자라고 결론 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방선거 전에 조국 대표는 13일 전에 답을 주고 13일 이후가 되면 이거는 무산이다라고 지난 일요일 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방선거 전이라면 합당의 명분이나 이유가 있지만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게 되겠나?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전망도 있던데 오랫동안 전략해 오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하려면은 선거 전에 해야지 선거 다 끝난 다음에 무슨 합당이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흔히 이제 정치권의 그런 지각 변동은 네, 선거를 앞두고 예. 선거상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예. 이루어진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합당을 추진해야 될 실제적인 이유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총선을 해야 되지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예, 또 그 뒤에는 또 대통령 대선 있고. 선거가 있고 그런 선거 계기를 놓고 합당을 해야 하자 네. 또는 합당을 추진하자라고 예. 하는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합당 논의가 너무 급작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예, 논의를 해 가자 예. 해서 그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 당이 합당을 하자면 네, 그냥 뭐 색깔이 비슷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금방 합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따져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예. 당의 이념과 철학 또 예.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또 주요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예. 것이냐 또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다 상의해야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또 뭐 일거에 타결될 수도 있지만 또 복잡하고 긴 시간을 요하는 협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 어쩌면 지방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 가자라고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혁신당의 노선인 사회권 선진국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포기해라 지분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하시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얘기하고 정치 협상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 임기 8개월 차고요. 또 제가 취재하고 또 고위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에도 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입법이 안 되냐. 20%밖에 안 됐다. 특히 민생 법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 이런 걸로 계속 시간 끌고 뭐 정치 쟁점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여당의 어떤 그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국회 전략. 그래서 그런 것들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리고 고위당정에서도 뭐 강훈식 실장 또 김민석 총리도 좀 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입법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대통령의 자리는 굉장히 고독한 자리라고 그럽니다. 청와대 계셔 보셨죠?